논문의 그 주제는 Strategic Impact of Generative AI in ESG Management Consulting, a Global Comparative Study of Samsung and Amazon. 그래서 생성형 AI의 어떤 전략적 영향성을 이제 ESG 매니지먼트 컨설팅 분야에서 이거를 어떤 그 영향성이 있는지를 삼성과 아마존의 이런 그 비교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최재형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논문의 토론자는 지선영 교수님, 신부대 지선영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저는 이제 논문은 영어로 썼는데 오신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라서 한국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G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 ESG 경영 보고서를 쓰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책을 써서 지금 한성대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그런 강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해외나 국내에서도 ESG 경영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혹시 이제 AI를 쓰는 데가 없을까 찾아보는 게 이제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 국내 회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아마존에서는 과연 AI를 ESG 컨설팅 하는데, ESG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연구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 연구를 했고요. 2023년부터 25년까지 발간된 기업의 ESG 보고서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ESG 컨설팅을 하거나 뭐 ESG 경영 보고서를 쓰는데 생성형 AI를 쓰는 사례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가 SI 파트너스라는 프랑스 회사인데요. 그래서 그 ESG 평가받을 때 국내 대기업에서 가장 받고 싶은 등급이 에코바디스 등급입니다. 에코바디스의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시아 파트너스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거기서 SI GPT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가지고 ESG 보고서를 만드는데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요. 보면은 이제 잘 만들어놨어요. 프랑스 회사들이 굉장히 ESG 관련된 것들 많이 합니다. 에코바디스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거기는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는 컨설팅 하는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시아 파트너스라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사가 없어요. 지사가 없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사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현성님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동기들하고 같이. 여기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ESG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컨설팅 기관인 어니스트 & 영,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AI를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컨설팅 보고서를 경영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외만 있느냐? 국내 기업들, 국내 기업. IESG라는 데가 있거든요. IESG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ESG 컨설팅을 하거나 ESG 경영 보고서를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뭐 진단 키트를 만든다든가 보고서를 뭐 쓰는데 자동화 시킨다든가 등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개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우리 대학원생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나중에 컨설팅 하실 때 이런 기업들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수원시에서 3일 동안 이제 ESG 경영 보고서 쓰는 특강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우리 컨설팅 대학원에 박사님이 오신 거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시고 또 이런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아마존의 사례들을 한번 봤어요. 네. 삼성전자도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 직원들이 막 썼습니다. 썼는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다가 막 민감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뭐 삼성에서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 신규 모델을 막 올리고 그래가지고 전부 막아버리고 네. 가우스라는 네. 삼성의 자체 네. AI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이 가우스 모델에다가 여러 가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ESG 보고서를 쓰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다른 거 뭐 거버넌스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탄소 배출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용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어렵습니다. 네, 보통 뭐 1년, 2년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자동화를 시키는데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AI ESM이라는 그 AI 기반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삼성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존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제하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AI를 못 쓰게 통제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자체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화두니까 이런 걸 만들었어요. 플로우 MS라는 AI 기반의 ESG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고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수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요. 여기는 외부 스타트업들과 많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점을 한번 보면요. 네, 제가 한 2, 3년 전에 AI를 처음 이제 연구하게 됐을 때 ESG 경영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AI 돈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썼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뭐 컨설팅 기업이나 또 실질적으로 ESG 경영 보고서를 쓰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AI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화된 이 보고 시스템은요, 일관성이 있고 신속하고 명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이제 해외 수출하거나 뭐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국내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 보고서를 써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ESG 경영 보고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해야지만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나 지자체가 AI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그 ESG 경영 보고서를 쓰거나 뭐 아니면 여러 우리 컨설턴트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컨설팅 할 때도 생성형 AI를 조금 더 많이 배우셔서 고도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향후에 우리 컨설턴트들 성공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 솔루션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생성형 AI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AWS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구대학교 지선영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ESG 경영 컨설팅에서 생성형 AI의 역할을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연구를 읽어보고 조금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생성형 AI는 현재 그 이점도 굉장히 많지만 할루시네이션이나 지적 재산권, 윤리적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를 ESG 경영 컨설팅에서 활용을 할 때 조금 어디까지 조금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ESG 경영 컨설팅 이미 인간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전문가와 AI의 역할 분담은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염려하는 할루시네이션은 지금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고 교차 검증을 해보시면요. 거의 99%는 맞는 정보가 나온다. 출처를 밝혀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쓰실 때 챗GPT 하나만 쓰지 마시고 퍼플렉시티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젠스파크도 써보시고 등등등을 써서 교차 검증을 하면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의 휴먼 컨설턴트와 AI를 어떻게 또 잘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ESG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TCFD가 뭔지 뭐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AI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ESG 경영 보고서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걸 보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예를 들어 뭐 중소기업의 ESG 컨설팅, ESG 경영 보고서를 참조해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뭐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런 것들을 그 휴먼이 못하는 것들을 AI는 찾아서 샘플을 제시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컨설팅 시장에서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안 사용하는 사람으로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